경찰이라고 하면 왠지 일단 막 쫄잖아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누구씨 맞냐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에 굉장히 놀라잖아요.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땡땡땡 씨죠? 라고 전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이스피싱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보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아주 최근에. 네,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고 내 정보를 너무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해액이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면 왠지 일단 막 쫄잖아요. 네, 근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닐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경찰서에 전화 왔다고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분들은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좀 이걸로 전화가 왔나라고 이제 의심도 좀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웬만하면 꼭 변호사하고 먼저 상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까지 안 하시더라도 요즘에는 뭐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주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편안하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한 걸로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일단은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본인이 사기 혐의로라든지 아니 뭐 여러 가지 죄들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수사기관이 사실 내 혐의를 어느 정도 밝히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고소가 돼서 알고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많이들 이제 처음 겪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막 본인이 이제 혼자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고, 그러면 이걸 빨리 다 합의를 봐야 되나? 경찰서 가기 전에 내가 이걸 다 수습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면서, 이미 조사받기도 전인데, 이제 혼자서 생각나는 막 피해자들을 다 떠올려보고, 어떻게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연락도 함부로 하셨다가 또 혐의가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죄명이 뭔지, 그리고 그 죄의 피해자라든지 피해 액수라든지 이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작정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회피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지금 이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가서 조사받는 것이 일정이 조금 어렵다.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시간을 조율해보고 출두를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까운 편하신 곳에 전화 상담을 가볍게 받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 조정은 뭐 웬만한 진짜 중죄?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중대한 범죄, 살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렵죠. 그렇지만 단순 사기라든지 폭행,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수사기관에 잘 얘기를 하면 일정은 많게는 한 달도 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경찰서에 가셨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은 변호사가 옆에 이렇게 앉아요. 수사관은 이 앞에서 우리를 보고 있고 이제 피해자가 앉고 옆에 이제 변호사가 같이 동석을 해서 앉는데, 저도 이제 검사 직무 대리로 이제 북부지검에서 이제 검사 직무 대리로서의 경험이 있는데 어떤 죄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가 사실 조금 알 수 있다고 할까요? 어떤 죄가 혐의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을
피해자 신분인 이제 피의자에게 미리 한번 질문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는 하는데 실제 수사관님 앞에서 변호사가 막 대신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는 못해요. 본인이 다 진술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는 피해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소인도 그렇고, 피의자 둘 다 해당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거기서 막 열심히 얘기하면은 내 말을 다 들어주고 그것이 다 증거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고소인이라면은 고소장에 기재된 본인이 그 적은 그 고소 피해 사실, 그리고 피의자라면은 피해자 신문 조서라는 것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쓰게 되거든요. 본인이 대답한 것이 글자로 답변에 대해서 글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과 그 기재된 조서가 동일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조서로 이제 검찰로 올라가고 법원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조서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하는 것, 물론 이제 그 말이 바탕이 돼서 조서를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서라는 것. 그래서 그때 변호사가 그 조서를 같이 열람하면서 수정할 부분, 그리고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한 거죠. 변호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같이 가주세요. 변호사님 무조건 같이 가주시는 건가요? 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른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무조건 같이 갑니다. 아,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죠. 네. 일단은 의뢰인들 입장에서도 내 옆에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이름도 편인데요. 내 편이 옆에 이렇게 앉아서 내 이야기를 믿어주고 어떤 내가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잘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서 동석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TV 보면은 경찰서 가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최근에 조국 전 장관님께서 그 묵비권 행사를 아주 철저히 하셨죠. 근데 묵비권 행사가 뭐 다 좋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뭐 어떤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도 일부 증거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면 그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는 좀 협조를 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면서 법리적으로 뭐 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조금 구성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찰서에 출두 요청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중요한 것은 출두 요청을 받지 않도록 평소에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어떤 전화가 받으셨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오늘 제가 잘 일러준 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